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예. 정말 힘들게 걸어온, 바쁘게 걸어온 네. 2022년 이제는 좀 쉴 때도 되고 연말도 되고 성탄절도 눈앞에 다가왔는데 네. 아직 몇 주 남았는데 뭐 이렇게 뜨거운 감자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진짜 하루 종일 하루 종일 뜨겁네요. 예. 오늘 이 이슈는 삼성생명법이라고 네. 불리는 건데요. 매우 뜨겁죠. 예. 극단적인 의견까지도 그냥 뭐 같이 전달해 드리면 예. 야 이거 통과되면 삼성 망해. 라고 삼성에서 일각에서 주장을 하는데 그런 얘기도 있어요. 제가 그래서 전화 많이 받아요. 진짜? 너 이거 왜? 너 이거 막 뜨거운 건데 이거 하면서 아무튼 그런 전화도 받긴 했습니다만 네. 어쨌든 저희도 뭐 달콤한 거 맨날 먹고 하면 좋은데 네. 저희는 먹을 게 없어서 뜨거운 감자들 주로 먹고 삽니다. 좋아요, 구독 이런 거 좀 눌러주십시오. 그러니까 뜨거운 거 하니까 뜨거운 거. 네, 자, 오늘은 이 삼성생명법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관심이 있으니까 어떤 건지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어떤 법인지 뭐 알아야 찬성이건 반대를 하지.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집요하게 연구해 오신 국회의원 한 분을 모셨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의 이용우 의원 예. 잠시 후에 네. 만나보도록 만나보겠습니다. 하죠. 공부할 예. 준비 하세요. 채팅창에서 많은 분들이 예. 언더스탠딩이 초심을 잃었다. 왜요? 예전에는 되게 재밌고 소프트한 것 많이 해서 좋았는데 요새 뜨거운 거 마냥 괜히 이제 어깨에 힘들어가지고 네. 뭐 나라 걱정하고 있고 니들이 나라 걱정한다고 뭐 되냐 네. 그런 의견. 예. 네. 그래도 뭐 삼성생명법은 삼성생명과도 음. 관련이 있고 네. 또 삼성전자하고도 또 관련이 있는 있습니다, 법이라서 여러분. 네. 그래서 다들 관심을 더 갖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모셔보죠. 이용우 의원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안녕하세요. 고양시청 국회의원 이용우입니다. 네. 고양시 고양시 일산 서구 예, 호수공원이 지역구이십니까? 호수공원의 절반 정도. 절반까지만. 고양시는 마스코트가 진짜 고양이인 거 아십니까? 야옹. 진짜 고양입니다. 정말? 진짜. 맞죠? 의원 맞죠? 10년 전에 네. 와. 거기 네, 거기 지역구 갖고 계신 예. 삼성생명법 어떤 건지부터 일단 알고 있는 거 얘기해줘요. 또 시험 내가 처음 장수원 기자가 이런 거 시키면 되게 싫어하는데. 보험회사는 고객들의 돈을 받아서 네. 열심히 투자를 굴려서 하잖아요. 또 나눠주고 또 받고 이거 하는 거잖아요. 투자를 하는데 보험회사는 투자할 때 네 돈은 함부로 아무데나 너무 몰빵해서 투자하면 네. 혹시 위험할 수 있으니까 네가 가진 자산의 3%를 넘지 않도록 투자해라. 특정 회사 주식이든 혹은 특정 계열사, 채권이든 특정 계열사. 그러니까 뭐 삼성생명, 삼성카드 이렇게 투자해도 안 되고 네. 너무 몰아서 하지 마세요. 그럼 위험하잖아요. 예. 그런 법이 있습니다. 보험업법에. 그 법은 이미 있어요. 예, 그 법은 이미 있는데 그 법이 있을 때 그 투자한 자산을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네. 평가할 때 지금까지는 보험회사는 살 때 가격, 네. 그 원가라고 하죠. 살 때 가격으로만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삼성생명이 지금 삼성전자 주식을 고객 자산으로 갖고 있는데 네, 한 1,000원 뭐 이럴 때 옛날에 산 거라서 아주 옛날에 산 거라서 3% 우리 자산의 3%를 넘지 않아요. 예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네. 옛날에 산 가격이 아닌 현재 주가를 적용하면 그러면 무려 뭐 전체 자산의 한 11% 정도 됩니다. 삼성생명 자산의 11% 정도가 삼성전자다. 예. 그래서 그러니 현재 시가로 계산을 하면 3%를 어긴 게 되니 예. 그래도 시가로 계산하자. 네. 그래서 지금 이 법은 삼성생명법은 그 원가로 계산하던 걸 시가로 바꿔야 한다. 네. 그런 개정안입니다. 그럼 10%가 넘어가니까 삼성생명은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을 왕창 팔아야 줄여야죠. 네, 많이 팔아야 되는 거라서 그런 이게 삼성전자 주식에도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한 절반 정도가 맞죠. 그러니까 저 박하신의 의원님. 많은 부분 큰 타이틀은 맞는데 네.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약간 다른 게 있는 거예요. 네. 사전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예. 생명보험회사 또는 뭐 은행 이럴 때는 항상 자기 자본이라는 게 있고 타인 고객의 돈 또는 계약자의 돈이 있습니다. 예. 엄격하게 구별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보험회사가 10배 정도로 한다면 자기 자본이 1을 가지고 있으면 예. 고객 자산을 9를 가질 수 있게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예를 들어 제가 10을 가지고 삼성전자 주식을 3원에 샀다. 네. 이러면 10을 가지고 샀으면 1고 나눠서 구분해 줘야 됩니다. 당연히 고객 돈을 산 게 있으니까. 예. 그리고 그게 가치가 올라가면 이게 100원이 됐다. 네. 그럼 고객의 돈을 사서 높였으니까 그럼 고객한테 돌려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근데 그걸 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할 때도 예. 고객의 입장에서 해줘야 됩니다. 고객 돈으로 산 거면. 그렇죠. 네. 예. 이게 가장 이제 금융의 자산 운용의 기본입니다. 예. 근데 이제 계열사 주식에 투자하지 말라는 소리 그 한도를 줬던 거는 고객의 돈을 가지고 자기의 지배력을 확대하지 마라. 예. 이걸 담겨 있는 겁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제 3% 제한을 둔 거는 네. 고객 돈 가지고 하더라도 자기 계열사 계열 주식은 3%씩 취득하지 말아라. 네. 요게 이제 첫 번째가 됩니다. 그러면 삼성생명이 하이닉스 주식은 막 많이 사도 됩니까? 하이닉스 그러니까 SK 계열이죠. SK 예. 계열의 3% 이내를 취득하면 됩니다. 3% 이내여야 되는 거죠, 예. 그것도? 예. 어. 아. 딱 그 조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험업법에 이 조항이 없습니다. 2003년 4년에 업을 개정을 하면서 네. 예. 자산 운용에 대한 기본 규정 자체가 명확하게 없어졌습니다. 예. 없고 근데 이제 보험업 자산 운용 규정이라고 하는 예. 하위 규정에 네. 이제 100분의 30, 뭐 3% 100분의 3을 넘지 마라. 넘지 마라. 그리고 그 규율 자체를 분자 분모를 다 시가로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그냥 취득원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그 규정이 모법에 주어져 있어야 되거든요. 위임되는 게 예. 이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조항입니다. 그냥 법 체계상으로도. 왜 문제라고 하셨죠? 요약하면? 법에 어떤 조항이 없는 상태에서 규정해서 함부로 해준 거니까 근거되는 큰 그렇죠. 법이 없는데 모법에서 위임을 해줘야지 위임할 범위 내에서 뭐 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모법은 3% 얘기도 없고 시가 장부가 얘기도 없으니까. 모법에서는 이제 그게 있죠. 특정하게 계열사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 있죠. 계열사 주식에 대야만 규제가 있군요. 그럼 모법에 따르면 하이닉스 주식은 많이 사도 되네요. 삼성생명이. 삼성생명에서 계열 그것도 이제 아까 이제 투자 원칙에 따라서 이게 이런 조항이 생겼던 이유가 분산 투자 원칙을 지켜야지 예. 한쪽으로 몰빵 투자를 했을 때 예. 그쪽 회사가 문제가 생기면 고객 자산이 날라간다. 예를 들면 2008년 금융위기가 오기 전에 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보험회사 AIG였을 겁니다. 예. AIG가 파생 상품에 집중 투자를 함에 따라 가지고 예. 파산했지 않습니까? 예. 그 전까지 100년 넘는 AIG가 파산할 리가 있어 했지만 금융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네. 집중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그러지 마라.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받은 고객 돈을 받은 걸로 투자할 때 3%를 넘지 말고 그거는 원가로 계산해라 하고는 이제 지금에 있는 규정이 보험회사만 그렇게 돼 있다. 다른 은행이든 뭐 증권이든 이런 데는 다 시가로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시가로 하도록 돼 있는데 보험회사만 보험법과 관련돼서만 원가로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왜 그렇게 돼 있습니까? 사실은 이게 또 이제 우리나라 역사하고 관련이 있는데 IMF 위기 네. 이후에 나온 조치들입니다. 예. 시가로 한다는 것 자체는 예. IMF 때 예를 들면 제일은행이 뭐 한보나 대우의 주거래 은행이고 채권을 많이 인수했습니다. 예. 그걸 취득원가로 계산을 하면 제가 100원에 산 겁니다. 근데 그 회사 지금 채권을 보니까 제로가 돼 있는데도 100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객한테 투신사가 네. 100원을 달라 이런 판매를 하면 못 주죠. 못 주는데 억지로 준 겁니다. 원이지만 손해를 예. 봤지만 주기로 약속했으니까 그래서 준 줬죠. 거고. 그러니까 투신사 삼투신이 부실이 생긴 거죠. 예. 은행도 보면 뭐 그러네요. 제일은행이 넘어간 것도 그런 이유거든요.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IMF 이후의 처방은 모든 운용 자산은 시가로 평가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그러면서 이제 주식은 당연히 시가가 됐을 거고요. 예. 채권도 초기에는 장부가였거든요. 그러다가 제 기억으로는 2002년경부터 점차적으로 다 시가 평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리고 모든 이제 운용 자산들 시가 평가를 했는데 예. 딱 보험만 못한 거예요. 보험을 하려고 했으니까 예. 이제 그 당시에 2014년에 그 보험 관련해 가지고 예. 자료가 있으십니까?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예. 있을까요? 이게 2014년에 예. SBS, CNBC 예. 지금 SBS 비즈죠. 예. 그쪽에서 취재를 했던 겁니다. 보험업법이 2014년에 처음 발의됐을 때 왜 그러냐. 그 당시 관계 왜 시가평가 안 했냐? 안 왜 했냐고- 보험만 안 했냐? 안 했냐고 했을 저거 때 하려고 하는 게 2014년에 처음 시도였어요? 처음 보험업법이 외환 2014년에 IMF는 98년이었는데 그렇죠. 보험법에 그게 계속 어. 누락돼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종걸 의원이 처음 네. 발견해서 해야 된다 예. 했고 그다음에 이제 박영선 의원도 발의했었고 어. 뭐 요즘 저 박 의원 또 발의하고 저도 이렇게 한 예. 상황인데 예. 2004년에 SBS, CNBC의 인터뷰한 내용에 예. 명확하게 나옵니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지분을 팔아야 되는 부분이 생기니까 그렇죠. 오늘 그 SBS한테 승인을 얻었는데요. 예. 보험법 개정 당시에 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가 이렇게 했습니다. 예. 실제로 그 당시에 한도 초과하는 기업이 있었는데 예. 그 규제를 하면 한도 초과한 회사가 주식을 매각해야 되는 예. 상황이 발생을 발생한다. 하고 삼성전자의 얘기네요.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예. 지분. 그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에서 그냥 하지 않았다. 계속 두고 있었다. 계속 두고 있었다. 저 발언이 만약에 맞다면 삼성의 사실상 약간의 수혜, 예. 나쁘게 말하면 특혜, 실제로 아니면 좀 현실을 실제로 감안한 거. 저희 정부 들어서고 문재인 정부 당시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나 예, 각 금융위원장한테 국정감사나 질의가 항상 했습니다. 이거 시가로 하는 게 맞냐? 뭐 취득원가로 하는 게 맞냐? 했을 때 답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시가로 하게 맞추기 위해서 삼성이 자발적으로 노력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라고까지 발언했습니다. 뭐 저도 앞뒤 배경으로는 뭐 그게 제일 걱정이었을 것 같은데 이 3% 룰이라는 건 예. 보험회사의 자산을 특정 자산에 몰아서 리스크를 키우면 안 돼라는 취지입니까? 아니면 그 보험회사의 고객돈을 바탕으로 계열사 주식을 취득해서 지배구조를 완성하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까? 그건 두 가지 다죠. 두 가지 다 막기 위해서. 예. 그럼 예를 들면 은행이라든가 증권사 뭐 다른 데서도 뭐 고객돈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채권도 사고 하잖아요. 그때도 3% 룰이라는 게 다 있습니까? 다른 업권에서도? 업권에서도 이제 자산운용 규정에 따라서 예. 뭐 3%지 몇 퍼센트 초과하지 못하게 하 있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할 때 예. 모회사나 지배주주를 위한 것이 아니고 고객의 이익을 위해서 행사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죠.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지난번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제일모직의 의결권 행사했을 때 예. 그 CIO가 처벌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과연 특정 주주를 위한 것이냐. 그 돈을 맡긴 수탁자 국민연금이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봉사를 했느냐 그걸 따지는 것이죠. 그걸 지키지 못하면 항상 처벌이 따르는 거고 자본시장이나 금융시장 기본 원칙인 것이죠. 그러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을 갖고 있는 게 전부 고객돈으로 갖고 있어요? 아니면 삼성생명 회사 자산, 회사 자본으로도 갖고 있을 수 있는데 회사 자산을 자기 자본으로도 일부 취득해 있고요. 예. 그걸 굳이 구별하는 건 의미는 없습니까? 사실은 그런 것도 명확하게 구분 계리가 돼야 됩니다. 근데 막 섞여 있어요? 구분하고는 있습니다. 구분하고는 있다. 계정 자체를 분리해야 됩니다. 근데 하여튼 자기 자본으로 산 거는 좀 적고 고객 돈으로 산 게 많기는 한 모양이네요. 예. 그럴 수밖에 없죠. 초기에 자기 자본이라는 건 많지 않았을 많지 테니까. 않았을 테니까. 그동안 이제 이익잉여금이 쌓여 있다 하더라도 아, 그러면 의원님은 지금은 그 법안을 발의한 입장은 바꿔야 된다. 시가 평가를 하도록 해야 된다. 법으로 명시하자는 예. 입장이겠네요. 그러니까 시가 평가를 해야지만 예. 사실 내년에 이제 국제 보험 기준 IFRS 17이 도입되는데요. 예. 거기서도 시가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글로벌하게 다 그렇게 하고
있는 사안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보험회사든 어떤 금융회사를 비교 평가를 하려고 하면 예. 그걸 해줘야 되는 거고요.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고 자료를 한번 보시면 사실 기준을 볼 때 분자 분모를 하는데 예. 뭘 비교하려면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비교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아예 치드원가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국제 규제는 맞지는 않죠. 그래서 전환이 필요한 거고요. IFRS에서는 시장 가격과 시장 가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총자산은 시장 가격이고 뭐 계열사 중에 치드원가가 되고 있는 이게 문제가 된 거죠. IFRS 규정은 다 맞춰야 되는 건 아닌가 봐요. 일본을 보면 일본의 보험사가 글로벌하진 않죠. 음. 사실 보면. 뭐 예. 삼성생명도 글로벌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다 마찬가지니까. 어쨌든 근데 뭐 이런 상황이면 네. 그 보험회사의 기본 원칙이라든지 자산 운용 기본 원칙을 따르는 게 우선입니다. 시가평가를 해라. 아니 그러면 의원님은 예를 들면 일본 사례도 보여주셔서 생각난 건데 분자 분모를 하여튼 맞춰야 된다는 주장이세요? 최소한? 맞춰야죠. 그리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취득과 취득원가로 하든지 시가로 하든지 해야지 둘. 시가로 하자는 것 같은데. 시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IMF 때 시가가 제로인데 있다고 하면 위험하지 않. 삼성전자는 다행히 많이 부풀어져 있으니까 네. 그 리스크는 아니지만. 그건 아니죠. 근데 우리가 이 생보사의 자산은 20년, 30년을 보는 자산이거든요. 예. 한 15년 전만 하더라도 노키아라는 회사가 해체되려고는 아무도 상상을 못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자본시장에서나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무도 예측을 못하는 거거든요. 예. 그거의 리스크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삼성 화재도 이거 걸려 그러니까 딱 있다면서. 두 회사가 걸려 있습니다. 삼성생명도 삼성전자 주식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고. 아니 너무 많이 가지려서 가진 게 아니라 갖고 있는데 그동안 주가가 많이 계속 올라서. 사기도 하고 뭐 주가 그러면 다른 만약에 이 법이 바뀌었다고 해봐요. 예, 발의하셨던 예. 이 삼성생명법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법이 바뀌면 시가로 바뀌어요. 예. 그러면 3% 룰에서 벗어난다는 거잖아요. 삼성생명은 네. 다른 보험사들도 똑같은 기준을 그동안 적용받았을 텐데 다른 보험사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다른 보험사는 시가로도 3%를 넘질 않습니다. 3%를 넘지 않는다. 그럼 다른 유일하게 보험사들은 왜 삼성전자 같은 좋은 주식을 안 산 거지? 아니요. 자기 계열사에 예를 들면 하나생명이 네. 예. 하나생명의 자산을 가지고 예. 하나 뭐 계열사 주식을 계속 사모고 키웠다면 모르겠지만 예. 그런 케이스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보험회사는 삼성전자 주식을 그래도 샀을 텐데. 샀더라도 자기 자산이 그렇게 크지는 않고 그만큼 비율은 한쪽 하여튼 얼마 안 주식을 된다? 집중 투자를 하진 않죠. 그러니까 예전에 삼성생명이나 화재가 삼성전자를 살 때는 설명할 수 없는 논리로 많이 샀다는 거네요. 예. 그래서 얘긴데 사실은 이 법에 대해서 일명 삼성생명법이라고 불리잖아요. 예. 그 말은 삼성생명만 지금 이해 당사자가 되는 법이고 네. 그래서 좀 너무 삼성을 이렇게 노린 법 아니냐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그럴 수는 없습니까? 물론 삼성이 타격을 받긴 하지만 너희는 왜 하필 그렇게 했니? 마치 그러니까 뭐 교보생명이 그랬다든가 네. 아니면 뭐 흥국생명이 그랬다면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하셨을 것 같은데요? 라는 질문인 것 같기도 합니다. 예. 네. 사실 보면 네. 우리나라 상법이나 이런 많은 부분이 예외적인 조항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옛날부터 삼성이나 요즘은 이제 현대차그룹 네. 이런 관련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이 회사를 키워줘야 되기 때문에 예외를 많이 인정해 주었던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글로벌하게 최근에 들어와서는 그거는 안 된다는 규정들이 계속 생기고 있고 예,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스스로 시대가 바뀐 거거든요. 바뀌면 회사가 같이 바뀌어져야 되는 과정에 있는 것이죠. 그 법을 개정하자는 취지에서 계열사 주식을 갖고 있어서 문제라고 하면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데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건 그 3% 넘게 삼성전자 지분을 갖고 있는 게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했을 때 위험하다. 이제 그거 취지가 있다면 혹시 보험회사는 자기 자산과 고객 돈 돌려줘야 될 걸 비교해서 RBC 비율이라고 합니까? 언제든지 고객들이 다 해지하러 오더라도 예. 돌려줄 수 있을 만큼 이상의 자산을 갖고 가지고 있으라 있어야죠. 라는 규정이 있잖아요. 예. 삼성생명은
들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이 어느 날 휴지가 되면 그 비율 못 맞춥니까? 당연히 못 맞추죠. 아, 못 맞출 만큼 많아요? 예. 그리고 그렇게 찾으러 오는 일이 발생해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럴 경우에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예. 있을 때 항상 문제를 두 가지를 지적을 합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팔게 됐을 때 예. 자본시장이 시장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몇십 조가 되는 주식이 나왔을 때 삼성전자 주가가 빠지고 시장이 충격을 받지 않느냐라고 네. 하는 주장이 하나 있습니다. 이 법의 부작용으로서. 예.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저나 이제 박용진 의원의 법안에는 5년 또는 7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매각을 해달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슈는 그렇게 됐을 때 삼성 총수 일가의 그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이 예. 지금 현재는 지분을 거의 한 20%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 지분율이 떨어질 거니까 예. 지분율이 떨어지면 그 총수 일가의 지배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배 구조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냐. 예. 그런 두 가지 이슈가 이제 본격적으로 제기가 되는 것이죠. 예. 근데 이제 그 첫 번째 이제 완충 장치로서는 이제 5년 내지 7년을 두고 있는 거고요. 네. 두 번째로는 완충 장치는 며칠 전에 제가 법안을 하나 발의를 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을 할 때 예. 그 삼성전자가 현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사주로 사라. 자사주로. 네, 자사주를 매입을 하면 된다. 예. 근데 현행 자본시장법에는 자사주를 매입은 시장에서 공개적인 가격으로 예. 살 수 있게만 돼 있거든요. 예. 특정하게 블록딜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아, 그럼 일단 시장에 풀었다가 그거 사야 된다. 근데 이제 법 그게 개정, 그거겠죠. 법 개정안은 예. 이런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블록으로 사도 된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시장에 충격을 안 주고 그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주는 거죠. 마련해 주고 그리고 그렇게 산 주식을 소각을 해라. 예. 예. 소각을 하면 예. 삼성전자 주식이 더 올라가지 않느냐. 우리가 자사주를 가지고 있으면 다르게 쓸 것이 아니고 소각을 하면서 주주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충분한 방법들이 있다. 요게 이제 한 가지 이제 보완책이죠. 대안으로. 예. 그 대안을 내놨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사주를 사면 된다. 근데 삼성 그룹 입장에서는 지배 구조가 약간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삼성물산 이재용 회장이 삼성물산을 가지고 있고 물산이 삼성생명을 가지고 있고 생명이 전자를 가지고 있는 구조잖아요. 거기서 지분율이 좀 떨어지는 거죠. 예. 전체적으로 보면 지분율이 약간 떨어지는 네. 현상을 발생을 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지분율 떨어지는데 사실은 뭐 20% 지분을 가지고 있으나 예컨대 15% 지분을 가지고 있으나 지배력에서는 저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생명이 않습니다. 가지고 있는 전자 지분이 대략 어느 정도? 한 10%쯤 10%? 그럼 아. 10%가 날아가는 거네요. 대주주 입장에서 보면. 그 10%는 아니고 뭐 아, 그중에 5%, 3%는 3% 빼니까 한 있으니까. 7% 정도 그런 상황이 된다면 예. 근데 뭐 저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게 워낙 회사 지분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네. 그걸 3% 5% 치르가는 것 자체도 코스트가 너무나 크고요. 그리고 한 15%를 가지고 있으나 20%를 가지고 있으나 예. 회사를 아예 망치는 결정을 하는 거 아니고서는 다 승인을 받죠. 현실적으로 예. 나머지 현재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율이 한 48%가 되는데 그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어떤 주장을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예. 의원님, 그 아까 지금 보니까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을 전체 자산의 11%를 가지고 그렇죠. 있고 예. 삼성화재는 약 한 7% 가지고 있네요. 예. 그런데 만약 삼성전자 주식이 반토막 나거나 하면 그 맞춰야 할 RBC 비율도 못 맞춘다는 말은 삼성생명이 지켜야 할 규정의 여유분이 10%조차 없다는 뜻인데 없습니까? 그건 뭐 다른 자산들도 더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요. 네. 예. 그 RBC는 좀 약간 다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 네.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뭐 삼성생명은 다른 생명보험 회사들보다는 RBC가 굉장히 높죠. 예, 높아서 300% 가까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삼성전자 주식이 반토막이 나든 휴지가 되든 그 상태의 삼성생명의 자산과
세컨티어들 생명보험 회사들 불안한 회사들이 갖고 있는 RBC 비율보다는 여전히 높을 것이니 계열사 주식을 왜 고객 돈으로 갖고 있어서 지배구조에 활용해?라고 하는 비난은 피할 수 없겠으나 3% 이상 특정 자산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고객 자산의 포트폴리오가 불안해진다는 건 이미 넉넉한 RBC 비율을 갖고 있다면 그거는 괜찮은 거 아니냐는 겁니다. 즉 어떤 말씀까지 드릴 거냐면 물론 저도 삼성전자 주식 팔아! 라고 해서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 고민이 있다면 삼성 3% 넘는 특정 자산이 있을 경우엔 그 자산이 굉장히 리스키할 수 있으니까 뭐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서 뭐 반토막이 난다고 가정했을 때에 여기 RBC 괜찮은가 확인해보고 불안하면 그건 줄여야죠. 고객 자산이니까. 그러나 그 여유가 있다면 불안하다는 이유로 팔라고 하는 건 논리에 좀 안 맞는 게 아닌가 싶고 뭐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예.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이제 모두에서 얘기했던 건데 예. 요즘에는 이제 생명보험사가 상품을 팔 때 대부분이 무배당으로 잡혀 있을 겁니다. 네. 네. 예전에 유배당을 했거든요. 그 네. 무배당이라고 하는 건 아까 고객 자산으로 운용해서 이익이 나면 그 고객한테 돌려줘야 될 돈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전에 보험계약자들 이미 나온 사람들 돌려받을 돈이 삼성한테 있는 겁니다. 예. 해지할 때 내지는 말리를 그렇죠. 했을 때 지분을 팔았을 때 배당을 수익이 안 해줬어요. 남으면 예. 아직 안 해줬죠. 안 해줬죠. 아직 안 2018년에 대법원 판결이 하나 있었습니다. 배당을 해줘야 되냐 평가를 해서 아직 실현이 안 됐기 때문에 나중에는 줘야 되지만 지금 할 필요는 없다는 게 대법원 판결이었습니다. 예. 유배당 보험은 그럼 그 배당을 언제 할지는 회사 맘입니까? 원래는 해지할 텐데 예. 그거 자체가 자산으로 실현이 안 됐기 때문에 상당히 논리적으로 모순적인 판결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유배당인데 배당해줘야 되는데 내가 투자한 자산을 아직 난 안 팔았으니까 예. 실현을 안 했다고 배당을 안 해준다. 그럼 이분한테는 보험금 뭘로 줬어요? 그냥 배당은 배당을 없이 줬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삼성생명이 몇 조는 배당으로 줄 돈입니다 예. 하고 회계적으로만 잡아놨었죠. 그건 주라고 해야죠. 그럼 당금융 당국이 뭐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안 하고 있고 대법원 판결도 그렇게 줄 필요 없다고 나왔어요. 아직까지 줄 필요가 없다. 당장 안 그러니까 줘도 이런 된다. 겁니다. 투신사에서 펀드에서 환매를 했는데 예. 환매했는데 이 주식 그저 채권은 안 팔았으니까 이건 그냥 내가 아직 가지고 있을 거고 나중에 팔고 나면 그때 가서 줄게요. 그 진짜 좀 이상하네. 아니 펀드 환매는 펀드 해지란 뜻이고 난 내 돈이 보험 계약 해지도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요. 내 돈이 당신 그 자산에 있을 텐데 예. 나는 이제 그만 갈란다 하고 해지를 하려면 밀린 배당금이든 뭐든 줘야죠. 그거는. 예. 근데 그걸 왜 당국도 안 주고 대법원 판결에 취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대법원 판결이 미래에 줘야 될 돈이지만 네. 현재 실현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와, 그 좀 미래 언제요? 그럼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언제? 야, 원래 유배당 보험이라는 게 그런 겁니까? 그러면 그게 무배당 보험과 무슨 차이가 있죠? 언제 배당할지 알 수 없고 그 칼자루를 보험회사가 쥐고 있는 유배당 그래서 보험이 몇 년 전부터 보험사에서는 거의 유배당 상품을 팔지 않는 겁니다. 야. 그 이후로 예. 어차피 배당 상품 들어봤자 배당도 안 해주는데 잠재적으로 회사는 부채를 가지고 있는 그래요? 거예요. 예. 이번에 그래서 삼성생명이 회계상에 그 6조였나요? 하여튼 그 정도 금액을 원래 이거는 나중에 삼성전자 지분을 팔면 배당으로 줄 돈입니다 하고 한 6조 정도로 잡아놨어요. 그럼 부채잖아요. 네. 생명 입장에서. 근데 이거를 아직 실현도 안 됐고 언제 팔지도 모르겠으니까 이 돈은 나중에 팔면 줄게 하고 자본으로 바꿔도 되냐고 금감원에 한번 했었죠. 질의를 했었죠. 질의를 했었죠. 그 이슈도 이 이슈하고. 그 이슈도 관련. 사실 보면 그게 아마 2년 전에 예. 국제회계기준원에 그런 걸 문의를 했고 예. 작업이 좀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연히 어느 신문사에서 제가 좀 추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말도 안 했는데 금감원을 통해서 나왔는지 우리가 그런 거 보고 있냐고 하는 보도가 나가는 바람에 그것도 좀 잘 안 됐습니다. 우리 주식회사가 보통 배당을 할 때도 네. 경영진 마음이잖아요. 예. 30년 후에 배당하든 50년 후에 배당하든 그렇다고 주식 팔고 나간다고 회사 자산 중에 일부를 배당으로 내놓으죠. 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거와 예. 똑같다고 본 겁니까?
그 유배당 보험 가입자 계약자도? 아마도 그렇게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유배당 보험이라는 건 배당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하고 싶으면 할 수도 있는. 돈 생기면 줄게. 그러나 입장 바꿔봐라 줄 리가 있니? 라는 보험인가 봐요. 약간 이상하네요. 예, 좀 그렇기 때문에 상품으로서의 초기에 문제가 지적이 됐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예. 이슈가 예. 이겁니다. 삼성이 이제 외국한테 넘어가는 거 아니냐. 지분율이 떨어지기 네, 때문에 예. 이런 주장을 하는데 예. 제가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외국인 투자 촉진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예. 이 시행령은 사실 외국인 투자 촉진법 4조에 따라 가지고 예. 외국인이 이 외국인 투자할 때 이 법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 제한 이 경우에는 국가의 안정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이른바 미국 애국법 비슷한 조항인데요. 이 법에 따른 시행령이 있습니다. 시행령을 보면은 국내 주식, 국내 기업의 주식에서 주식을 외국인이 취득할 때? 이미 취득을 할 때 해당 기업이 국가 안보에 위해를 하는 중요한 기업일 때. 네. 그러면 최근에 이제 반도체법이나 이런 걸 감안하면 반도체 산업 자체는 국가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기업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 요 조항들을 약간만 보완해 버리면 외국에 넘어가는 이런 이야기는 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로 보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설령 이게 풀리더라도 외국인들이 삼성생명을 흔들기는 어렵다. 어렵습니다. 실제로 코스트도 비싸고요. 이제 지분율을 취득을 할 때 사실 외국인이 48%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5% 이상 취득하기도 굉장히 힘든 예. 상황이잖아요. 예. 5% 룰 때문에 신고로 예. 들어가야 되는데 삼성전자 지분을 5%를 취득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코스트를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런 현실적으로. 구조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사실 보면 이 법이 이제 2014년에 처음 제기됐고 네. 쭉 논의가 했지만 국회에서 제대로 심의를 하진 않았던 겁니다. 네. 심의를 하면서 과연 아까 말했듯이 포트폴리오 투자에서 리스크가 있느냐. 리스크가 있으면 삼성에서 어떤 리스크가 있다. 네. 그러면 우리는 이건 어떻게 보완하자. 그리고 제도가 이렇게 되면 이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면 작동되게 하면서 그러면 너희들이 볼 때 이게 외국 회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런 방어 장치는 어떻게 마련하고 예.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준다. 그러면 시장의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을 만들어 같이 논의를 해서 법을 정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안전한 상태로 법을 그대로 두면서 서로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니다. 이런 차원에서 됐던 것이고 요번에 마침 이제 정무위 법안 소위에 네. 상정이 돼서 그런 논의가 이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을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한테 언제 통과될 거 같냐. 그건 나도 정확하게 모른다. 왜냐하면 이건 삼성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기업에 예. 하고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문제를 내놓고 같이 치유를 어떻게 할 건가 고민을 해야 될 자리지. 이건 삼성 거니까 외면하자. 이렇게 하는 일은 아니다. 이런 차원입니다. 의원님 그 2%도 이제 질문을 했는데 예를 들면 그런 게 있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의원님 말씀 들으면서 시가로 평가하자는 것 자체는 사실은 약간 상식적인 것은 같아요. 시가로 평가하는 게 뭐 전체적으로 맞죠. 그렇지. 근데 이 3%의 룰이라는 게 꼭 3%여야 되는가가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시가로 평가하자는 얘기가는 합리적인 주장처럼 들리는데 왜 반드시 3%라는 그 한도를 꼭 묶어놔야 할까? 그것도 꼭 반드시 3%여야 할까? 그게 이제 법상으로는 규정상으로는 3% 또는 총자산의 60%를 넘지 않는 거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예. 3% 또는 총자산의 60%. 예. 3%가 총자산의 3% 아닌가요? 총자산인데 네. 계열사 지분을 합산해서 그런 조항이 제가 지금 기억에 가물가물한데 약간 예, 예. 다른 조항도 있습니다. 근데 네. 그게 굳이 3%냐? 예. 아니면 우리 뭐 자본시장이 5% 룰일 때도 예. 그게 왜 5%여야 되느냐? 예. 참 그 숫자를 가지고 그 꼬투리 잡자는 게 아니라 예.
결국은 이걸 굳이 숫자로 규제하는 게 의미가 있느냐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셈이에요. 삼성전자 주식이 2.9 있고 하이닉스 주식이 2.9 있고 다 모든 주식을 코스피 주식으로 2.9로 맞춰놓으면 위법은 아니지만 100% 포트폴리오를 다 한국 주식으로 채워놓으면 그것만큼 위험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특정 회사가 3% 넘고 안 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거에 따라서 위법이 아니라도 위험할 수 있고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주식은 많지만 그거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휴지된다고 가정해도 다른 자산이 충분히 많으면 그거는 괜찮을 수 있으니 이거를 취지는 고객 자산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라는 취지는 이해가 가나 그걸 특정 종목이 3% 넘으면 안 되고 아니면 괜찮은 규율은 적당한 잣대는 아닐 수도 있는 거 그럴 수도 아니냐는 있죠. 겁니다. 은행 같은 경우가 예. 최근에 이제 은행의 그 바젤3에 따르면 네. 은행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건설업종에 일방적으로 하면 이제 포트폴리오 집중 리스크가 예. 측정이 되지는 거고요. 예. 다 분산돼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포트폴리오 운용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거는 최소한으로 그 삼성전자 특정 종목이 아니라 계열사 주식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는 거고 예. 그 외에 다른 규제들이 이제 포트폴리오 집중 리스크나 거래 상대방 리스크 이런 것들 다 체크하게 돼 있죠. 그리고 운용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네. 근데 이건 최소한 이거는 하지 말자. 이 정도까지는 이 정도의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은행 같은 경우도 실제로 자신의 대출 포트폴리오가 예. 한 업종에 몰려 있으면 예. 리스크치가 굉장히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 은행도 보면 섹터를 분산해 버리죠. 예. 그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섹터 비중과 그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비중의 편차가 어떻게 되느냐 예. 이런 통계적 기법을 통해서 리스크를 측정을 하니까 예. 사실 운용을 할 때는 그건 다 측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법으로는 최소한의 뭔가는 그렇죠. 막아둘 필요가 있는 게 3%라고 본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이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은 뭐 삼성이 망할까봐 뭐 이거라기보다 현실적으로야 예. 그런 게 있겠으나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뭔가 원칙이 있다면 그 결과로서 삼성이 망하든 뭐가 망하든 원칙이 중요하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예. 이게 예전부터 있었는데 삼성이 이걸 피해서 만든 거라면 야 아무리 삼성이지만 그건 안 돼 할 수 있는데 삼성이 지배구조를 만들 때는 이런 법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현대차나 이런 거에 순환 출자도 나쁘면 얼마나 나쁩니까? 그러나 만들 때는 허용해 놨으니 그거를 나중에 사후 입법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이게 소급 입법이니 아니니 따질 논리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러면 법을 믿고 뭘 한다는 게 어떻게 항상 안정적일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러니까 취지는 알겠는데 이미 있는 지배구조는 그 당시에 합법이었으니 건드리지 말아야 법적 안정성이 유지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 질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얼마 전에 한겨레 신문에 이 문제를 계속적으로 추적했던 곽정수 기사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재미있는 칼럼을 썼습니다. 2008년 문제가 됐을 때 그리고 이재용 회장이 그 감옥에 갔을 때 예. 우리는 어떻게 변하겠다 시세가 어떻게 변하기 때문에 그걸 약속을 했다. 근데 그 약속의 일환이 이런 것들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약속 일환이었는데 아직도 그 상태가 주어져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회장으로 승진해서 실제로 이재용의 시대를 연다면 예. 과거에 가져가고 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정리를 하고 매듭을 짓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지만 그게 이재용의 새로운 시대가 아니냐. 이게 사실 보면은 이 출발점은 삼성 에버랜드로부터 시작을 해서 예. 거쳐왔던 한 30년간의 과정의 한 측면들이거든요. 예.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는 정리를 할 건 하고 예. 새로운 시대를 열다면 그 새로운 이재용을 보여주고 예. 시장의 성과를 보여주는 게 그 경영진으로서 회사의 주주로서의 모습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했는데 예. 저는 그런 부분에서 예전에 그렇다고 했을 때 비정상적으로 돼 있는 부분을 조금 더 교정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예. 그래서 제가 사실은 국회에 들어와서 공정거래위원회 질의했던 게 있습니다. 현대그룹 같은 경우도 현대차 그룹은 제가 현대차 그룹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네. 순환 출자 구조가 있는데
공정위는 현대차한테 질의를 해서 언제까지 해소할 건지 방법을 찾아달라. 사실 보면 몇 년 전에 글로비스 상장 문제가 있을 때도 그런 걸 푸는 과정이 하나 있는데 시장하고 잘 소통을 못했던 거 아닙니까? 예. 지금도 현대차 그러면 그 문제를 풀어야 되는 숙제가 있는 겁니다. 숙제를 풀어가면서 자신의 경영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 그 시대가 바뀐 거에 맞추는 거가 되겠죠. 그리고 이 사안 자체가 보면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면 이게 제가 2020년에 정무에서 그 공개를 했던 문건이거든요. 삼성이 이제 프로젝트 G 문건입니다. 그 이재용 승계 문제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금산분리 이슈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언젠가 풀어야 될 문제다. 풀 방법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가 자사주로 매입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스스로도 생각을 했던 방법입니다. 내부 자료라는 거예요? 제가 사실 자사주 매입이라는 이런 법안을 냈던 것도 자신들도 변하려면 이렇게 변해야 된다고 방법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제 그 문제를 다 공개를 하면서 풀어보자 이런 의미가 강한 겁니다. 의원님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 법안이 사실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논의가 된 법안이잖아요. 이 문제는 뭐 꽤 된 것 같은 여러 해 그러니까 얘기가 2014년이니까 한 9년 근데 얘기는 나왔다가 또 들어갔다 얘기도 나왔다가 들어갔다 하는 상황인데 잘 안 되는 건 왜 안 되고 또 만약에 이번에는 뭐가 좀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이거 이번에도 똑같이 이렇게 막 논의만 되다가 그냥 안승찬 대표가 점잖아서 이렇게 질문드리는 건데요. 조금 좀 번역을 해드리면 지금까지 삼성의 로비가 굉장히 셌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자신 있으십니까? 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셌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고 사실 보면 법안 자체를 법안 소위에 상정을 안 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삼성의 문제라고 해서 너무 겁을 냈고 전공법을 풀지 않았던 겁니다. 상정된 게 이번이 처음입니까?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법안 소위에서 상정이 돼서 논의가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예상을 하면 이렇습니다.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 정무위에서 생각하고 있는 건 법안 소위나 전체에서 공청회를 한번 하자. 삼성 측 관계자가 나오고 또 이거 문제 관심 해서 뭐가 문제인지 우리 테이블을 다 올려놓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자. 삼성을 어떻게 잘못되게 할 것이 아니고 선진적인 지배구조로서 글로벌한 이게 나갈 수 있게 논의를 시작하자. 시작을 하면 서로 간에 합치되는 게 있을 겁니다. 이대로 두고 계속 뭉칠 수는 없다. 사실 그런 것들 자체가 잘못됐던 거고요. 뭐 저한테도 전화 많이 옵니다. 전 삼성그룹에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친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논의는 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사실 삼성도 이게 G 프로젝트 문건을 봤을 때도 그렇고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물론이죠. 이슈가 될 때가 난 거죠. 알고 있는데 풀기에 너무 이제 비용이 드니까 그리고 대주주분들에 영향을 주는 거니까 말을 서로 못 꺼낸 거죠. 이제 말을 꺼낼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프로세스가 진행될 때 뭐가 제일 걱정되세요? 혹시 이 법대로 하면 되지 뭐가 걱정이야? 라는 쪽입니까? 아니면 내가 법을 발의도 하고 주장은 이렇게 하지만 요건 조금 걱정되기는 해 하는 게 있습니까? 걱정되는 거는 이런 겁니다. 사실 저는 논의를 하고 시장에서 다 공개를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문제를 피하고요. 다른 이야기 그러니까 뭐 주식시장이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문제를 옆으로 돌리는 거는 삼성전자 주가 빠지는데 괜찮으시겠어요? 하면 또 넘어가는 그런 거. 그리고 사실 우리가 회사법을 다룰 때 가장 큰 문제가 회사의 주주와 회사를 동일시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 감성상에는 보면 그것만 아니다면 충분히 이번에 논의를 하면 저는 뭐 내년 또는 다음 국회에서라도 이게 논의가 됐고 거기서 어떤 기록이 남아 있고 하면 그걸 계기로 한 걸음 더 나가는 겁니다. 좀 뭐 다른 얘기지만 혹자는 삼성이 이 문제를 물산이 가지고 있는 삼성바이오 지분을 생명에다가 넘기고
생명은 그 대가로 갖고 있는 전자를 그 액수만큼 해서 줘라. 그래서 서로 수합을 하면 생명은 전자 너무 많이 갖고 있다는 거 풀어낼 수 있고 삼성물산이 전자를 지배하게 되는 거니까 Y낫인데 그러자면 삼성바이오의 지분 가치가 최대한 높아야 되니 그래서 열심히 삼성그룹이 그냥 그거 높이려고 이리 펌프질 저리 펌프질 하는 거다라는 시나리오도 있었어요. 네, 그 시나리오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방법입니다. 네. 근데 사실은 그 뭐 주가 예측도 있어야 되고 예. 그 회사 가치 평가 문제 그것도 이제 시장 가액으로 평가하느냐 공정 가액으로 평가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자본시장의 중요한 이슈들이 있죠. 예. 그 이제 그런 것들 아마 삼성그룹에서는 이제는 그런 것들을 모든 가능성을 해서 어떤 게 가장 비용이 적게 들고 그 지분율의 영향이 적을 건가 고민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고민들 같이 하고 아까 그런 방법을 쓰더라도 아마 세금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서로 주고받는 주식을 과정에서 거래세가 양도세 내야 되니까 그런 게 있을 때 그러면 과연 거래세가 어떻게 되고 그리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여러 가지 생각을 같이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저도 그런 거 많이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하여튼 상정도 되고 좀 진지하게 논의는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다들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채팅창에도 보면 전자 주식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삼성전자는 워낙 많은 분들이 관련돼 있으니까 특히 자사주로 걱정은 된다. 해서 주식을 소각하게 됐을 때는 삼성전자의 주가에는 굉장히 플러스가 되는 거죠. 실제로 보면 우리 그 나라 주식회사들이 보면 자신의 가치가 자산을 취득을 해서 소각을 하면서 밸류를 높이는 이런 행위들을 잘 안 해왔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이제 서서히 이제 글로벌한 투자자들이 그걸 요구를 하고 있고요. 해외 투자자들이 와서 우리나라 주식을 취득하고 난 다음에 요청하는 게 그런 거 자사주를 소각을 해라. 수익률이 안 나오는 걸 가지고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요청을 하고 그 주주들의 목소리가 전개되는 과정이고 이 과정 소각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주주들의 목소리에 부합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물론 삼성이 또 대규모 투자를 하기 위해서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 또 할 필요도 있겠지만 그럼 자사주를 매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삼성전자의 주가에도 저는 플러스가 된다고 보는 겁니다. 채팅창에 소각하면 난 찬성 이런 의견들은 조금 법안 자체가 아유, 제발 자사주 매입하면 소각이 조건입니다. 제발 여러분 그 어떤 사안을 평가할 때 나한테 이익 되면 찬성이고 나한테 이익 안 되면 반대라는 그걸 제발 좀 그만합시다. 그러니까 내가 주식 투자자기 때문에 금투법 반대, 뭐 찬성 이러지 말고 원리와 논리와 원칙이 있잖아요. 거기에 맞으면 내가 손해 봐도 찬성인 거고 뭐 아니면 아닌 거지. 그걸 나한테는 뭐가 그럼 이익이 되는? 좀 제발 좀 그러지 맙시다. 그러면 뭐 토론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을 하는 법이면 여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자,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더불어민주당의 당론도 아니고요. 더불어민주당의 정무위의 의원들이 나름대로 컨센서스를 형성하는 과정이고요. 아직도 찬반이 있어요 그 안에서. 우리 당은 거의 논의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논의는 해야 논의는 된다. 충분히 해야 된다. 그런 입장이고 논의를 하면 어느 정도는 진전을 시킬 수 있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야당에서는 야당 간사가 발언을 하셨습니다. 금융위 소위원장이 부위원장이 입장을 어떻게 하냐 했더니 원칙적으로 시가가 맞습니다. 그러나 다만 고려해야 될 게 삼성의 지배구조 문제나 자본시장의 문제 미치는 영향은 고려해야 됩니다라고 했더니 야당 간사가 그러면 지배구조에 얼마만큼 영향을 주고 시장에 얼마만큼 영향을 주는지 명확하게 금융위에서 삼성하고 해서 밝혀야지 그렇게 뜨뜨미지근하게 이야기하느냐. 법을 개정하는 건 방향은 맞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해야 된다. 그게 여당 간사가 했던 얘기입니다. 그게 여당 입장이고 민주당 의원들은 이 의원님과 뜻을 같이 합니까? 많은 분들이 같이 합니다. 예외가 좀 있는 모양이네요. 정무위에는 별로 없습니다.
한 명은 있는 모양이에요. 그건 뭐 전체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갈 길은 조금 있기는 여기서 하나 정무위에서 어떤 합의가 돼야 본회의로 갈 수가 있나요? 사실은 이게 이제 두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정무위에서 통과가 되면 그러니까 법안 통과할 때는 저기 거의 법안 소위는 만장일치고요. 예.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이 없으면 정무에서 통과가 되면 이제 법사위를 가죠. 예. 법사위에서 가서 법사위에서 심의를 하는데 거기서 잡힐 가능성도 있고요. 예. 심의를 안 하면 60일 지나면 정무위로 다시 가져와서 숙려 기간을 둬서 본회의 직상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 근데 상당히 시간은 하고 그렇겠네요. 이게 수기하는 과정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거는. 그러나 논의는 하자는 예. 게 이 의원님 생각이시군요. 그 뭐 논의는 해보는 건 저도 찬성입니다. 논의는 해봐야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혹시 정무위랑 어딘가에서 의원님 생각과 좀 반대쪽에 있는 분 있으시면 저희한테 슬쩍 얘기해 주세요. 그럼 그 의원님 저희가 또 네, 네. 모셔서 예. 또 의견도 좀 들어보고 이상한 소리 하시면 또 저희가 뭐라고도 하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한 1분만 쉬었다가 잠깐 쉬었다가 예, 약간 다시, 다른 주제로 또 다시 넘어가 돌아오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아, 나이 드니까 스튜디오랑 사무실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드네요. 아, 누가 나 좀 업고 다니면 좋겠다. 아, 옛날에는 직원 숫자 적어서 그나마 편했는데, 야, 이건 언제 하나하나 다 하고 있어. 2% 왜 그래요? 아, 하루 종일 이메일 보느라고 시간 다 가고 이거. 아, 내가 얼마나 비싼 사람인 줄 알아? 아니 아직도 아마라스텐 안 깔았어요. 그렇게 디지털 전환이 늦어가지고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누가 한 방에 싹 다 된다 그러던데. 아마란스텐? 아, 이런 거 있으면 진작 좀 알려주지. 나만 몰랐네. 야, 이거 좀 복잡해 보이긴 한데, 아, 그래도 편하긴 하겠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덕분에 나도 오늘은 집에 일찍 갈 수 있다. 유후! 후후! 아, 맞다. 이따 또 방송 있지. 아, 방송은 좀 쉽게 할 수 있는 거 없냐? 아.